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계층 간 벽을 허무는 프로그램 베리어 프리 코리아 진행을 맡은 복지TV 전담방송 이영춘입니다. 오늘은 여수 남해 해저터널, 전라도 SRT 등 교통인프라 구축과 노후된 산단의 안전 확보 등 우리 지역의 수건을 해결하고 사회 복지 개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여수시 을 지역구 김혜재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제 대담에 앞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과 또 지역구 여수 시민에게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재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복지TV 시청자분들과 여수 지역구 시민들께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지금까지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정말 바쁘신 분이신데 이렇게 또 귀한 걸음 해주셔서 복지TV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간단한 인사를 드렸는데 의원님 개인의 짧은 자기소개와 정치 입문을 어떻게 했는가, 정치 입문 계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91년부터 제가 검사로 2018년까지 검사 생활을 하다가 로펌을 차려서 한 2년 정도 변호사 활동을 한 다음에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된 배경은 사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다르고 어떤 정치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나라 발전이 어렵겠다. 신뢰받는 정치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꿈꿔왔던 정의와 사랑이 좀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 세상을 바꾸는 것, 이 일을 하기에는 변호사 활동보다는 정치를 통해서 구현하는 게 현실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한 3년 됐는데요. 예, 그러네요. 해보니까 쉽지 않은 일이다. 밖에서 정치를 보는 시각은 굉장히 싸늘하고 냉정한데 안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국민들의 그런 시선은 이전에 비해서 결코 좋아진 것 같지 않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좀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벌써 3년이나 지났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인데 당선 후에 지금 의정활동 하시면서 3년간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달려왔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요?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일을 하려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1년 내지 2년 내에 할 일, 4년 동안 할 일을 사실상 확실히 잡아놓고 나머지 2년은 그거를 제대로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전반기 2년 동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제가 일부러 지원을 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여수, 특히 전남 동부권 지역이 국토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지금 낙후돼 있고 할 일이 많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간 다음에 철도 교통 인프라, 그 다음에 도로 교통 인프라 이쪽 부분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SRT가 부산에 들어가고 목포에 가는데 여수 쪽 이 전라선에는 투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오랜 수건 사업이었는데 그게 안 돼서 그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23년 동안 여수 남해 해저터널 이거를 완성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계속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수 남해 해저터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익산에서 여수까지 오는
전라선 네, 고속철도가 전라선 고속철도, 예. 말이 고속철이지 속도를 보면은 이게 거의 새마을호 수준입니다. 익산까지는 고속으로 오다가 익산에서 여수 올 때는 이게 새마을호 수준으로 떨어져서 속도를 높이고 시간을 단축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굉장히 큰 걸로 보고 국토교통위원회로 들어갔고 그 세 가지가 제가 2년 있는 동안에 거의 가닥이 잡히고 사실 세 가지가 90% 이상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SRT는 추석 전에 이제 여수까지 들어오도록 지금 확정이 돼 있고요. 한 9월쯤 되면은 SRT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이제 올해 11월에 착공 들어가고 금년 예산도 거의 486억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산에서 여수까지 오는 전라선 고속철도는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을 시켜서 빨리 좀 추진하는 그것만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 2년 동안에는 그럼 이 큰 우리 지역을 위한 그림을 뭘 그려야 되나 생각해 봤을 때 국가 산단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거의 40년, 50년 조성된 지 지났는데 안전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기후변화, 탄소 중립 문제입니다. 네네네. 예. 그런데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한 광양만권, 이쪽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한때는 전국의 18.3% 정도가 여기서 배출이 됐습니다. 국가 산단, 화학 산단 있죠. 그 다음에 광양 제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화동에 이제 화력 발전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이 업종들이 전부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달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수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의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응 이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산자위로 가서 지금 안전 문제하고 기후변화 대응 문제, 그 다음에 지역 본사제로 대변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본사들이 이쪽으로 내려와 줘야 되는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 내려옵니다. 그럼 우리 지역민들이 힘을 합치고 국가도 이 정책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본사들이 좀 지역으로 내려가라고 지금 정책도 펴고 있고 그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좀 세 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가닥은 잡았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성과가 지금 어느 정도 가셔야 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아서 나머지 1년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부분을 집중해서 의정 활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큰 틀에서 보면 뭐 두세 가지, 뭐 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 또 제가 이제 의원님 말씀 중에 귀에 쏙 들어온 게 지역 본사제법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같은 생각입니다.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이게 하는지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서울하고 수도권에 이제 인구가 집중이 되고 자산이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고 지역 소멸 문제가 바로 뒤따라 옵니다. 그렇죠. 초저출생 문제도 그거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전부 서울로 집중을 하고 거기에서 그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일자리 거기 서울 올라가는 청년들이 다 일자리 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도 안 되고. 그런데 그 청년들이 서울로 안 올라가고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자녀 출산하고 정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쪽 지역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아웃라인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입법화되고 시행화돼야 될 건데 의원님께서 이제 추가 입법으로 이것을 제도화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지역 본사제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회사를 지역으로 내려오라고 할 때 그게 사기업들을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그거는 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세제 혜택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본사를 지방으로 옮겼을 때 법인세를 감면을 해주는 그런 법안을 제가 이제 발의를 하고 최근에 이제 통과된 게 향후 5년 동안 서울에 있는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자체를 감면해주는 법인세 감면. 그런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런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직원들이 지역으로, 여수로 아니면 순천이나 광양으로 오려고 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다른 교육, 문화적인 환경이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게 다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주면서 본사를 지역으로 유치하는 활동을 해야 되고요. 필요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우리가 해주지만은 우리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기 위해서 지자체라든지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또 그분들이 내려오도록 유치 활동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법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호응과 또 지자체의 또 적극적인 행정도 또 가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우리 지역이 교통 인프라가 좀 많이 열악한 편이죠. 예. 당연히 또 시민들에게 주어져야 될 사회복지 내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서 교통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은 지역 인프라 확정을 위한 다양한 또 의정 활동을 많이 펼치고 계신다는 것을 또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여수 남해 해저터널 사업은 지금 진행률이랄지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수 남해 해저터널은 사실 여수를 중심으로 이 전남 동부권의 이 교통 인프라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그렇죠. 예, 단시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 영호남 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해저터널 사업이 충남 보령에서 원산대로 이어지는 해저터널이 작년 12월 그렇습니다.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15년 전에 그 사업이 확정되고 추진을 해서 완공이 됐는데 여수하고 남해를 잇는 이 상징적인 영호남 화합, 이 상징적인 사업은 그 사업이 확정이 안 돼서 우리 여수 시민들과 남해 이 국민들이 23년 동안 소화리를 해왔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돼서 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일을 하는데 이 시민들이 힘을 많이 보탰습니다. 우리 그러시겠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남해도 그렇고 우리 여수도 그렇고 그래서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 사업이 신속하게 좀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지금은 여수에서 남해까지 가는데 뺑 돌아서 순천 광양을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시간 반이 걸립니다. 한 시간 반이 걸리는데 이게 완공되면 사실 그 7.6km 정도밖에 안 돼요. 10분 만에 가게 되는 10분 남짓. 사실상 이제 이 전남 동부권만의 그 일일생활권이 아니고 이제 남해 그다음에 사천 일부 하동을 포함한 이 전체가 하나로 이제 묶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데 5월에 다행히 이제 그 시공 회사가 사실상 실시 설계하는 시공 회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DLENC 컨소시엄이 지금 선정이 됐고요. DLENC가 옛날 대림 산업입니다. 예, 터널 이 공사에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좀 안심됩니다만은 거기 선정이 돼서 11월에 이제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이 486억 원이 이미 편성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착공 들어가면은 2031년에는 완공되도록 돼 있고요. 그 기간을 하여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수 순천에 1년에 오는 관광객 수가 여수만 해도 1년에 한 1,300만에서 1,500만 명, 순천도 거의 1,0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원 박람회 때문에 그 대박이 터졌는데 특히나 올해는 아마 이제 이 순천의 정원 박람회 이제 여수의 또 이제 어떤 여수 밤바다 이런 이 관광 컨텐츠들이 이제 연계돼서
이제 2천만 명 시대를 내다볼 수 있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해저 터널이 뚫리면은 남해안도 7,800만 명이 1년에 옵니다. 네. 그리고 부산에서 이 해저 터널을 통해서 여수로 유입될 이 관광객 숫자는 수백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관광객들이 그 여수만 오는 게 아니고 여수 왔다가 순천 가고 이 완전히 이제 뺑뺑 돌아서 네네. 전체 관광 유입 인구 수를 지금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예, 예. 그 사업이 하여튼 제대로 되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뜻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여태까지 뭐 전개를 입문하신 사람들이 이렇게 슬로건을 내건 것이 영혼과 화합을 뭐 예. 주장을 하고 그러셨는데 또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영호남이 가깝게 돼서 예. 서로 인프라가 구축돼가지고 좋은 환경의 모습 또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좀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는 국회 산자위 소속이시죠? 예. 예. 국가산단에서는 또 근로자 복지 관련이 아주 최우선인데요. 그러니까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여수산단이 자리 잡고 있는데 산단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또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상당하신 분들도 여럿 계셔서 굉장히 우려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하고 계시는 또 활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우리 법 체계에서 산단 조성한 지 20년이 되면은 노후 산단이라는 그렇죠. 표현을 예, 예. 씁니다. 근데 여수 국가산단은 거의 40년, 50년이 지난 네. 좀 오래된 산단입니다. 최근 들어서 연이어 지금 큰 폭발 사고, 네. 노출 사고들이 발생을 해서 우리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 이 지역민들의 지금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화약고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네. 만일 저 화학산단, 석유화학산단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거 정말 감당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뭐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사고가 난 다음에 사후 조치는 이건 사후 약방문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가 40, 50년 전에 산단을 조성을 해서 어떤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도록 했으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려면은 안전 문제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그렇습니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가 조성했으니까 국가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책임지고 나서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산자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을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네. 지금 산자위 법안 소위에서 심사 직전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법안이 지금까지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적이 없는 재정법이라서 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은 네. 이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이 실무하는 공무원들이 마음이 좀 열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 문제가 안전 문제도 있지만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기서 물건을 아무리 많이 제품을 생산을 해도 네. 우리가 해외에 판매를 할 수가 지금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 예. 그래서 탄소 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예산 편성, R&D 사업, 그리고 각 기업에서 지금 각자 지금 탄소 중립 달성하려고 광양제철은 광양제철대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롯데케미칼, LG화학, 예, 대기업들이 지금 GS칼텍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더 열심히 이제 합니다. 이걸 하지 않고서는 네. 글로벌 경제에서 이 대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뛸 때 우리 국가가 이 대기업들 뛰는 거에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예. 뒷짐지고 있으면은 대기업들이 그거 하다가 그냥 그 넘어집니다. 예, 예.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그 재정적인 지원이나 그다음에 R&D 지원, 예산, 정책 지원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 국회하고 좀 긴밀히 좀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책임지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과 또 복지에 관심을 많이 주시고요. 또 예. 의정 활동에 충분히 반영하셔서 좋은 결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현재 초미의 관심사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위치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지를 할 겁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방사능이 만일 해양에 투기돼서 방사능으로 오염된다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생선이나 여패를 먹는 거는 포기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꿈에 나 있을 법한 예. 일이죠. 식탁에 그게 올라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특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전남의 어가 인구가 15,000가구가 넘습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그 어업에 종사하시는, 이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35,000명 이상이 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생산량 즉 1위입니다, 전남이. 그렇습니다. 수출은 4위고. 예. 그러면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지역이 우리 전남 지역입니다. 그렇죠. 지역 특성상 그렇죠. 예, 예. 이미 옛날에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좋은 대안과 방책을 준비하셔가지고 정부와 여당 예. 잘 추진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는 현실을 다가서지 않도록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다뤄야 될 문제가 의료복지가 지금 또 낙후된 우리 전남의 또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한 대립을 지금 하고 있고 서로의 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국민들은 지금 속만 태우고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사태 추이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남의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떤지 또 앞으로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의원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전남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네. 2020년 7월에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전국에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의과대학하고 대학병원이 없는 곳이 딱 한 군데인데 그게 전남입니다. 네.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순천의과대학을 만들고 대학병원은 여수에 하고 이 법안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만은 광양에 간호대학을 해서 여수, 순천, 광양의 의료 시스템, 의료복지 확충 이 시스템을 만들자. 네. 그리고 2031년에 여수에서 이 남해로 해저 터널이 이제 뚫리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남해가 전부 이쪽 전남 동부권 의료 이 시스템에 들어옵니다. 예, 예. 남해에서 진주 가는 게 1시간 반 이상 의료 걸립니다. 시스템 인프라가 구축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해 분들은 진주까지 응급 상황 발생했을 때 진주까지 못 갑니다. 네. 여수 쪽이나 순천 쪽으로 오도록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전남 동부권에 의과대학, 대학병원 유치하는 거는 단순히 전남 동부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남과 그 경남이 함께 가는 지역균형 발전의 아주 핵심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이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한때 그 비슷한 약속을 하셨고 예, 예. 그 다음에 그 김기현 그 국민의힘 당대표도 전번에 당대표 경선할 때 네. 전남의 의과대학 대학병원 설립해주겠다 이렇게 네. 공약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여튼 우리 전남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전남 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예. 반드시 전남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생각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동서부를 떠나서 일단 전남에 의대가 설립이 되고 또 의사가 많이 증원이 돼가지고 우리 전남의 의료복지가 좀 더 개선되기를 정말로 마음속으로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이제 그 복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베리어 프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운동이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혹시 베리어 프리 활동에 함께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이유도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들, 그걸 돌보는 게 정치거든요. 그렇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굳이 정치에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얼마든지 자력구제 방법, 뭐 자력구제라고 하면 좀 뭐하겠습니다만은 힘없는 사람들은 권리가 있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늘 소외되어 있거든요. 그런 영역, 서민들,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게 이제 정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수 약자를 지켜야죠. 우리가. 당연히 그거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어떤 근본 이유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장애인이나 노인들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이나 정책 활동에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노인들의 어떤 복지, 맞춤형 복지 문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어떤 그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처우 개선도 또.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처우가 이게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보수가 다 틀려요. 편차가 많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서 일을 하는데 그 복지시설의 열악한 경영, 형편 때문에 또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 면에서 지금 차별을 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입법도 하나 지금 해놓은 게 있는데 이 사회복지사들이 같은 일을 하면은 어떤 사회복지기관이든 그 종류를 불문하고 그 비합리적인 합리성이 없는 어떤 보수의 차별이라든지 이걸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안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이걸 하여튼 반드시 통과시켜서 그런 어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지금 어려운 형편에서 일하는 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은 질문이 몇 가지 없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셔도 이렇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또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나를 세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저희들한테 또 주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다음을 또 기약을 하면서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과 여수 시민에게 맺은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복지TV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 확충 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은 공연물입니다. 정치가 그늘진 곳,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수를 비롯한 어떤 호남의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은 호남의 발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호남 정치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제대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호남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우리 호남의 지역민들이 정치를 통해서 정말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데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능하고 좀 비전 있는 정치, 그리고 또 깨끗하고 좀 정직한 정치, 따뜻하고 겸손한 정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수를 위해서는 여수가 하나 되고 또 하나 된 어떤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앞으로 여수가 기후변화 선도도시 어떤 큰 비전을 향해서 담대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의와 사랑의 가치 실현을 목표로 지역 민생과 사회 복지를 위해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남 여수울 지역구 김혜재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